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콘도 가격이 40%씩 하락했다느니, 완성될 때 사면 가격이 싸다느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느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들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통계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들은 대부분 팔리지 않는 리셀 콘도들을 팔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 10%만 빠져도 자산이 10%씩 증발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경제 공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콘도가 40%씩 하락을 했다면 이미 태국은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자체에 경제 위기가 도래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라 과거의 IMF 같은 경제 위기가 도래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경제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몇몇 분들은 기다리면 가격이 싸지겠지,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콘도를 판매하는 가격 체계를 전혀 몰라서 이런 무지함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오래 살아도 모른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지지 싸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태국의 가격 체계와 시행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가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XT 에까마이 잘 아실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이 콘도를 사신 분들도 들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이 XT 에까마이 33층에 똑같은 투베드룸 유닛 53.50 스퀘어미터의 작년 준공 직전 2020년 11월의 가격과 2019년 3월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콘도를 2019년에도 팔았고 2020년에도 팔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2019년 3월에 샀으면 2020년 11월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아닙니다. 업자들이 받는 최저 가격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콘도를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아이데오 모비 이스트 포인트의 투베드룸 유닛 준공 직후인 2021년 2월 가격과 2019년 2월 가격을 우리가 2년 텀을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가격은 당시에 실제로 팔렸던 유닛이기 때문에 같은 층에 비교할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타입의 다른 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층만 높죠. 결과를 보시면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죠. 2021년 2월 21층의 투베드룸이죠. 57.95 스퀘어미터 가격과 23층의 투베드룸 56.70 스퀘어미터 가격, 스퀘어미터당 가격을 딱 보시면 압니다. 23층임에도 불구하고 더 쌉니다. 실제로 25층도 2021년에 21층 투베드룸보다 가격이 쌉니다. 제가 말씀드린 23층과 25층은 실제로 팔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샀으면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최저 가격을 비교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스킹 프라이스 오리지널 가격은 2021년 2월의 경우 21층의 가격은 무려 1000만 바트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19년에는 23층의 에스킹 프라이스 가격은 8밀리언 정도입니다. 거의 2밀리언 정도가 차이가 나죠. 훨씬 더 당시가 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2019년에는 어떻게 팔아도 커미션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오면 비싸게 팔수록 커미션이 더 늘어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절반 정도를 분양으로 팔고 나면 절반 정도는 준공이 끝난 직후에 팔린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즉, 이 시기가 되면 에이전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을 많이 줄 수 있게 가격을 조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면 건설사 수익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트포인트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과 커미션 체계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에이전트를 잘못 만나면 비싸게 눈탱이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물론 건설사 영업 직원이나 분양 대행사 직원들도 인센티브를 위해 더 비싸게 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와 어떤 에이전트한테 샀을 때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없습니다. 그냥 에이전트나 회사에서 최저 가격으로 주면 그 가격 이하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분양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 가고 싸게 달라면 싸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르냐고 하면 태국의 콘도 가격은 분기별로 가격을 계속 조정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Q1, Q2 다 다릅니다. 이 조정가는 분양을 시작한 직후가 되면 가장 쌉니다. 우리가 얼리버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조금씩 가격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되면 이렇게 조금씩 올렸던 가격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즉 완성이 안 되어 있고 실체가 없을 때가 훨씬 가격이 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발 방구석에서 광고 보고 콘도를 고르지 말라 편 영상에서 에까마이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콘도들이 지금 벌써 완성이 되거나 거의 절반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기를 지킵니다만 학습적으로 준공이 끝나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따라서 시행의 기본 특성을 안다면 당연히 얼리버드 분양을 막 시작했을 때가 가장 싸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싸진다? 도대체 이런 헛소리는 누가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럼 가격 체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가격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싸지는 경우가 정말 없냐고 하면 있습니다. 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건물 벽에다가 크게 플래카드 특별 할인한다면서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안 팔리는 유닛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층에 좋은 유닛은 없습니다. 태국은 같은 타입의 같은 면적의 유닛이 바로 붙어 있어도 가격이 전부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싸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팔기 힘든 유닛들인 겁니다. 라이프하우스 라마9의 경우에 조망이 다른 콘도의 벽을 보게 되는 유닛이 많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조망도 안 나오고 저층인 경우는 당연히 더럽게 안 팔리겠죠. 앞에 이 사람들이 사는 특성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 이상이 뒤에 가가지고 사는데 벽 보이고 저층에 있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떨이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양을 할 때도 가격을 떨이로 팝니다. 분양을 할 때도 가끔씩 폭탄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한두 유닛씩 파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엑스테이카마이는 제가 유닛 면적을 잘못 설계했다고 알려드렸죠. 유닛이 너무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동네에 비해서. 그럼 30스퀘어미터면 저 변두리 콘도나 가면 볼 수 있는 면적이지 에까마이에서 볼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다. 통하는 면적도 아니고요. 투베드룸이 50스퀘어면요. 옆에 있는 통로에 가면 원베드룸 면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건물 중간에 붙어 있는 30스퀘어미터 유닛이 떨이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용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걸 싸게 산들 난주 팔 때도 그 가격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떨이로 사도 그 떨이 가격도 다시 받을지 의미 있는 유닛들이라는 겁니다. 자, 싼 게 비득인 겁니다. 투자로 성공을 하시려면 거지근성 버리셔야 됩니다. 맨날 저한테 연락 올 때 나중에 안 팔리면 어쩌냐, 나중에 안 팔리면 어쩌냐 물어보면서 콘도는 폭탄 세일하는 걸 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저층에 조망도 안 나오는 거 사셔가지고 나중에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싼 거 찾고 그래가지고는 투자로 큰 돈 못 법니다. 그리고 괜히 사기꾼들 먹잇감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통로 아닌데 통로로 하고 싸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가격을 변화할 때 드물긴 하지만 판매팀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건설사 안에서 판매팀이 여러 개 있습니다. 큰 분양 대행사도 마찬가지죠. 쉽게 뭐 땡땡 건설사의 A팀이 B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것 이외에도
가끔씩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중공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쿼터 간의 차이는 조금씩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라이프 아속 라마 9입니다. 지금은 조망 때문에 고층에 괜찮은 유닛이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제가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판매팀이 바뀌면서 쿼터 간의 가격 차이가 제 기준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거기 직원들에게 남은 유닛 정보가 와도 아예 팔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국 콘도 가격 체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상적인 콘도라면 준공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프로젝트마다 일일이 판매 계약 맺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원래 제가 가격 정보에 대한 거는 거의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한 소리 듣고 시간 지나면 떨어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 결국 그러다가 이상한 거 삽니다. 위에 알려드린 가격 체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기 가격 체계는 여러분들이 접근도 못하지만 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방콕이란 도시의 발전 구조상 여러분들이 한정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시간을 보내면 결국 가진 자금으로는 점점 중심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수익성만 악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고급 주택이 있는 동네가 변두리보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주식이 담배값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싼 건 결국에는 비지떡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이상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